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좀 장이 좀 괜찮았어가지고 웬만한 종목들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제가 오늘 장에 있었던 내용들하고 좀 볼만한 종목들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은 바이든하고 트럼프 이제 미 대선이 있죠. 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이 좀 더 앞서 오긴 했었는데 트럼프가 확진이 되면서 좀 지지율 격차가 좀 많이 넓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14%까지 뭐 확대가 됐다. 그리고 제가 어디 다른 데서 봤는데 트럼프가 뭐 30% 미만까지 지금 뭐 내려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미국에서 나온 언론 쪽에서 봤던 것 같은데 아직은 국내 뉴스에서는 좀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곧 나올 거는 같은데 그래서 격차가 좀 벌어지면서 바이든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긴 했어요. 자,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코로나 확진 때문에 바이든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자, 이르면은 내일 퇴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뉴스 시간으로 봤을 때는 자, 오늘 오전이었죠. 오늘 오전에 이제 이런 뉴스가 떴다는 거는 오늘 밤에, 그러니까 새벽이죠. 내일 새벽에 뭐 이르면 내일 퇴원 가능성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마음이 급해가지고 트럼프도 어쩌면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와서 또 뭐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우선은 퇴원 가능성보다는 퇴원을 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따라올지는 좀 나와 봐야지 알 것 같아요. 트럼프가 지금 뭐 중간에 뭐 그 격리 상태에서 밖에 나오고 이런 행동들 자체를 갖다가 미국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악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완전히 완치가 되지 않았는데 좀 나온다는 그 자체에서. 그래서 내일 퇴원을 하는지 아니면은 좀 더 있다가 퇴원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관련주 중에서 이제 친환경 쪽이죠. 바이든이면은. 자, 그래서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으로 이제 태양광도 있는데 지금 수소 쪽 니콜라에 투자한 그 부분도 있죠. 근데 니콜라가 추석 연휴 동안에 좀 올라왔어요. 좀 올라오다 보니 하나솔루션이 좀 강세를 보였고 하나 관련주들 다 같이 강세를 보이더라고요. 자, 그럼 니콜라가 이제 내일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죠. 이거는 개장 전이어서 지금은 한 6% 올라가 있는데 뭐 개장을 하면은 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아무래도 바이든이 지금 좀 우세인 그런 득표로 가져갔죠. 좀 많이 넓혔죠. 14%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관련주들 뭐 태양열이나 아니면은 뭐 풍력, 뭐 니콜라 이런 수소 이런 애들이 좀 달려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 니콜라를 보더라도 지금 약간 바닥을 다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모습이죠. 한 번 정도는 어쩜 튈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충분히 이제 뭐 털 사람 다 털었겠죠 여기서. 자, 해서 뭐 이거 미장을 예측하는 거는 말이 안 돼서 이거는 지켜보고, 어차피 이 시간대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만약에 내일 이게 본장에서도 막 6%막 10%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갔다, 몇십 뭐 1, 20%까지 올라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솔루션 더 잘 갈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내용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장중에 이게 올라왔었거든요. 오늘 오전이 아니 오전에도 하나 뭐 올랐었는데 비슷하게 올라왔었는데, 자, 하나그룹의 장남 김동관 씨가 자, 이 전략 부분 대표로 이제, 그러니까 사장으로 이제 올라오는, 대표이사로 올라오는 하나솔루션, 자, 내용이 있었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영 승계 절차를 갖다가 좀 필요로 하는데, 자, 하나를 그냥 주기에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을 갖다가 놓고서 자, 돌려서 이렇게 주는 약간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물산에서 이제 좀 바뀌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이걸 바꿔줄지는 모르겠어요. 최대한 돈을 덜 드는 방식으로 바꿔주겠죠. 해서 여기가 이제 주력이 되는 약간 그런 그림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약간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이걸 볼게요. 뭘부터 봐야 될까? 네. 자, 우선 수소 섹터가 니콜라 영향도 있어요. 그러니까 니콜라를 가장 수소로 미국장에서는 좀 크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수소 섹터 전반적으로 좀 많이 잘 갔어요. 근데 자, 하나솔루션하고 하나우 전부 다 뭐 9%, 10%, 5%, 1%뭐 이런 식으로 잘 갔죠. 거래대금도 하나솔루션 굉장히 많이 터졌고, 자, 시간 외에서도
자, 하나솔루션들이 지금 확실히 대장인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두산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외가 거의 7% 가까이 빠졌는데 그 이유가 장 끝나고서 이게 나왔죠. 자, 두산퓨어셀 오너 일가가 지분 4천억을 갖다가 블록딜로 처분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가 들고 있던 오너들이 4천억어치를 갖다가 장 외에서 이제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이제 던지는 거죠. 자, 근데 가격이 중요하죠. 가격이 여긴 나왔나? 여기 있다. 자, 할인율을 갖다가 적용해가지고 35,000원에 37,000원 이 사이에서 이제 던진다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주가가 얼마냐?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43,000원이에요. 오너가 할인을 때려가지고 35,000원대나 37,000원대 던진다면은 솔직히 그거는 악재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고, 내일은 그냥 얘는 안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바이든이 더 잘 가가지고 막 수소 섹터가 전부 다 간다 하더라도 얘가 좀 빠졌다고 해서 얘를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볼 거는 솔직히 저는 니콜라가 올라준다면은 하나솔루션 쪽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머지들도 뭐 같이 가긴 하는데, 자,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수소이긴 하지만 하나솔루션이 자, 어디갔어 이거? 태양광도 이제 하고 있다 보니 여기서도 나름 대장을 하고 있죠. 자, 태양광이나 이런 쪽들도 다 같이 올랐어요. 웬만한 애들이 신성이엔지나 이런 애들도 다 같이 올라주고, 자, 이유는 그냥 간단해요. 바이든이 간다. 바이든 가면은 자, 친환경 에너지밖에 이제 보이는 게 없죠. 솔직한 말로. 자,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좀 그런 모습이 보였고, 지지율이 비등비등했을 때는 바이든이 갈까 싶었는데, 저 정도로 벌려놓고 만약에 미국에서 나온 언론 그대로 트럼프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졌다면은 좀 생각해 볼 만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11월 3일인가가 이제 대선인 걸로 아는, 3일이었나? 그쯤이 대선인데, 자, 그때까지 이제 뒤집기는 어렵지 않을까 좀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저쪽은 좀 보고는 있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미중 관련해 가지고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제가 계속 꾸준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미중 갈등은 맞는데, 자, 앞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0월 2일 날 중국산 히토류 의존도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고 이제 시켰죠. 명령을 했죠. 자, 중국산 히토류가 미국에 얼마만큼 들어와 가지고 얼마만큼 사용이 되는지, 우리가 거기에 의존을 얼만큼 하는지 좀 알아봐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추가 관세나 아니면 뭐 쿼터 설정이나 수입 제한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밖에 없었어요. 이게 팩트죠. 의존도 조사 명령한 것만. 자, 그랬는데, 자, 트럼프가 그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행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웬만해서는 이제 지금 이게 그거죠. 중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전 세계 히토류의 그 생산량이죠. 자, 생산량인데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62%. 자, 그러면서 자, 행정명령에서는 각 부처에 이 문제를 논의해 가지고 생산 장비나 뭐 보조금 지급해 가지고 뭐 쿼터 수입 제한 이러한 대책을 갖다가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히토류를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토류 국내 생산을 늘리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의존도를 한 번에 낮추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막 때려버리면은 중국도 분명히 히토류를 가지고 마지막 카드죠. 히토류가 한 번쯤은 뭔가 좀 들이박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근데 뭐 잘 싸우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또. 자, 그래서 얘네들이 좀 오늘 올라왔죠. 어디 갔냐?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라고 티플렉스 얘네들 머티리얼즈가 확실히 좀 더 많이 잘 갔어요. 의외로. 자, 우선은 앞전에 이런 위치 맞고 이제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앞전에 돌파하기 힘들었던 그런 위치들, 자,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가줄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히토류를 갖다가 행정명령을 쳤다고 해서 그러면은 중국산을 갖다가 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히토류한테 악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시간에는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올라왔으면 한번 쉬어가긴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놓고, 그리고 미국이 저 행정명령 안에 어떤 내용을 가져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만약에 들고 있으신 분은 저는 좀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걔네들 무슨 패를 까는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자체가 지금 지지율이나 이런 걸로 지금 압박받고 시간상으로 되게 압박을 받죠. 자,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뭐 할 수 있는 게 중국 때리기 이런 거 막 보여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뭔가 중국 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누가 샀나 볼까? 개인 어우 뭐 신규는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이제 이 가격 정도면은, 이 정도 올라왔으면은 지금 웬만한 앞에 위치까지는 거의 다 왔거든요. 얘는 좀 더 갔었네. 한 요 정도 때리고 죽을 줄 알았는데 얘도 웬만한 위치까지 왔고. 자, 해서 보유자는 저는 들고 가는 게 좋다고 보고, 만약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보셔가지고 막 생각한다 하면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자, 그러고 그 remdesivir 관련해 가지고 이제 파미셀하고 뭐 한두 개 더 있죠. 그 진원생명 뭐 이런 애들 있는데, 자, 걔네들이 이제 바로 갭을 뜰 거라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당연히 뜨겠죠. 이거는 트럼프가 했으니까. 자, 근데 렘데시비르 자체를 갖다가 트럼프가 맞아가지고 치료가 됐다고 하지만 이 효과를 갖다가 모르던 건 아니에요. 만약에 효과를 모르던 건데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엄청난 거죠. 근데 원래 효과가 있는 걸 알았는데 거기를 그냥 트럼프가 맞은 거죠. 자, 그래서 갭이 뜨자마자 거의 죽는 모습이었어요. 이거 살짝 빼놨는데 어디다 뺐지? 여기 있다.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봉상 보면은 뭐 시초가에 잠깐 갭 뜨고 바로 죽으면서 쭉 흘러내리죠. 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이제 대장으로 약간 보고 있는데, 역시나 갭 떠서 바로 죽으면서 오늘 전부 다 개인이 가져왔겠지. 그쵸? 지금까지 모았던 거 전부 다 토해내고 그리고 떠나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없죠. 트럼프 이제는 새로운 뉴스는 전 없다고 봐요. 여기서는 그냥 한 번에 쇼였다 라고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있어요. 자, 덱사메타손 처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자, 그래가지고 뭐 이르면은 5일 퇴원, 뭐 어디는 내일 퇴원이고 어디는 5일 퇴원이고, 뭐 5일이면 내일이구나. 아, 오늘 새벽 맞네. 똑같은 얘기구나. 자, 어쨌든 이 처방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관련주로는 거의 신일제약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신일 같은 경우도 한번 튀기는 할 것 같은데, 솔직한 말로 보유자라면은 똑같은 그림 나올 거라고 좀 봐요. 파미셀이랑 똑같이 신일도. 자, 한번 튀고 그러고 죽지 않을까. 자, 이거를 보유한다면은 뭐 물려 있었다 이러면은 한 번쯤은 그냥 기회 줬을 때 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시초가가 거의 고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얘도. 자, 그리고 이거를 제가 좀 생각을 못했어요. 이거에 나온 다음에 이제 갑자기 들었는데 생각이, 자, 다음 주 중에 이제 그걸 한다고 했잖아요. 그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갖다가 줄일지 말지, 그러니까 하향시킬지 아니면은 유지를 할지. 그러면 분명히 등교라는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걸 제가 그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제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오늘 등교 확대 이야기가 나왔어요. 장중에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자, 장중에 나왔는데, 자, 오전 오후 학년제 하고 오전 오후 반 방식으로 해가지고 뭐 어떤 식으로 갈지는 어쨌든 확대를 한대요. 근데 어떤 식으로 갈지는 주말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뭐 초중고 원격 학습 이런 걸 막 구축을 한다는데 중요한 거는 3년 뒤 개통이에요. 자, 그러면은 원격 수업 나가리죠. 자, 그러면은 이제 등교예요. 등교하면은 앞전에 계약 등교할 때 그 필수 준비물로 나왔던 게 손소독제예요. 손소독제를 갖다가 전부 다 구입을 해가지고 오세요. 아니면은 손소독제 티슈를 다 들고 다니세요. 이런 내용이 컸죠. 그리고 학교마다 다 비치를 해놓고. 자, 그거를 제가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걸 다음 주에 풀리는 걸 알았으면 그걸 바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서 알코올이 가는 걸 그냥 보기만 했어요. 저도. 자, 이때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분명히 이때 이 시기에 분명히 나왔을 거고. 자, 더 가벼운 녀석, 시총 자체가 원체 600억 되다 보니까 가벼운 녀석들 이렇게 한 번씩 다 튀어줬죠. 아쉽긴 하죠, 이런게. 자, 일봉을 보더라도 우선 올라와 주긴 했는데
예전에도 있었던 손소독제 구비해 놓으세요 이랬었잖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 이슈로 한번 튄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조금 더 올라간다 해도 거의 이런 곳은 못 뚫지 않을까. 어딨어. 오늘 거의 맞은 위치인데 거의 돌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루짜리 이슈였던 거죠. 들고 계셨던 분들은 좀 기회였죠. 어떻게 잘 이런 데서 잘 샀으면은. 자, 해서 시간에도 역시 빠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런 거는 뉴스가 나올 걸 알고서 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데 좀 아쉽죠 이거는. 자, 그리고 빅히트 엔터가 이제 예상외로 자 최상단 밴드는 먹었어요. 그 기간 수익 예측에서 최상단을 먹기는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개인 청약에서는 의외로 좀 적게 나왔어요. 얼마지? 자 4개 증권사 통합해가지고 89대 1을 갖다 기록을 했고 총 8조 6천억 원 정도가 거쳤죠. 자 근데 반대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첫날 427대 1이죠. 지금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첫날 돈 들어온 거는 16조가 거쳤어요. 자 이거 청약률을 갖다 보지 않을게요. 이거는 보지 않고 어차피 금액이나 이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시총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청약률도 달라져요. 자 증거금만 보면 돼요. 딱 절반 나왔어요. 딱 절반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마지막 날이에요. 둘째 날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핸드폰으로 보신 다음에 어플 보시면은 막 있는데 청약 들어가면은 몇 대 몇인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아 이게 좀 잘 돼 가는구나. 이제 막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막 돈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는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짧은 구간이어서 솔직히 그거는 비추해 드리고 뭐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거 다음에 있을 만한 그런 IPO 관련주들 그쪽 보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IPO 관련주들을 IPO를 안 할 건 아니니까 시간만 있다면은 쭉 가져가서 그냥 적당한 수익 내기 딱 좋은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DPC. 자, DP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평, 거의 2평까지 다 내려왔네요. 2평까지 거의 다 내려와가지고 거의 뭐 당연한 얘기였어요. 한 번 정도 슈팅을 줄 수도 있는 구간은 맞았었는데 개인들도 이제 다 알죠. 그 본 게임 들어가면은 어차피 얘가 죽는 걸 알기 때문에 앞전부터 먼저들 나오는 거예요. 그냥 좀 덜 먹고라도 다 수익 챙겨 나오시는 약간 그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정말 만약에 내일이 진짜 마지막이잖아요. 만약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무너졌다. 오늘 얼마 빠졌어? 1,400원. 만약에 한 번 정도 한 1,500 더 빼면은 13,000원 거의 비슷하게 나오겠네요. 자 12,600원 정도.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는 반등을 한 번은 줄 거라고 저는 봐요. 한 번은. 근데 이거를 잘 잡아서 분할로 좀만 잘 잡으면은 웬만큼은 좀 먹을만 하지 않을까. 얘네가 이제 스틱이랑 이제 합병을 언제 하는지 모르겠네. 그걸 찾아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딱히 뉴스는 없을 거예요. 분명히 조용한 거 보면은. 자 20년 2월 그때 나왔었던 그건데 뭐 아직은 얘기가 없네요. 별로 없네요. 자 어쨌든 얘는 그렇고 넷마블은 근데 얘는 다른 지분들도 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미친듯이 빠지진 않아요. 자 DPC 자체는 거의 자기 본업은 원래 그 전자레인지에 들어가는 부품 그런 쪽인데 그 부품 외에 100% 자회사로 갖고 있는 스틱이 투자한 게 이제 그런 지분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보수나 이런 걸 받겠지만 자 어쨌든 그래서 뭐 굳이 보신다면은 저는 DPC를 아까 말씀드린 한 12,600에서 13,000원 자리에서 오면은 한 번 정도는 살짝 단타 개념으로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때 거기를 먹겠다 하면은 그거는 드실 볼만하다고 좀 보고 있고. 자 근데 그것도 짧게 먹고 그냥 나오시는 게 제일 좋아 보여요. 자, 그러고 또 어떤 뉴스가 있더라. 자 청약률이 좀 저조했죠. 어떻게 보면은 16조 대 8조잖아요. 카카오 게임즈랑 비교로 그냥 대놓고 했을 때 금액으로만. 자 근데 BTS 병역 특례 논에 대해서 이제 막
이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딱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지금 딱 나오죠. 만약에 병역 특례를 해주고 병역을 갖다가 완전히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된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긴 해요. 지금 BTS 자체가 경제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군대에 보내는 거는 잘못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나 봐요. 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자, 뭐 여기 있어요. 아직 멀었어요. 이게 방법도 있고 뭐 이런저런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그걸 갖다가 입법을 갖다가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여긴 없네. 자,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순간적인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지만, 빅히트 엔터가 상장을 했을 때 첫날 중요한 거는 이거겠죠. 이런 만약에 잘 풀려서 병역 특례를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막 몰고 가면은 빅히트 엔터는 상장하자마자 잘 갈 거예요. 첫날은. 자, 그리고 뭐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당연히. 저도 뭐 짤짤이 돈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넣어볼까 하는 생각 중인데, 내일 청약률을 보고서. 근데 청약률이 좀 나왔을 때 들어가는 걸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오후까지 좀 지켜보다가 최소한 3,400대 1 정도, 거의 500대 1까지 나오면은 그러면 나도 들어가도 되겠다 해서 좀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나. 자, 대수가 굉장히 낮은데 들어갔다가 괜히 대량으로 수량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뭐 지금은 기사에서 계속 그러죠. 1억에 한 주다. 자, 근데 지금 대수로 봤을 때는 1억에 한 주 아니에요. 더 많이 줘요. 여기다가 크게 물리는 수가 있어서 좀 대수가 좀 많이 나온다, 좀 높아졌다, 그랬을 때 계산기를 한번 때려 보시고 몇 주 받겠구나, 그 정도면은 만약에 조금 손실이 나도 이 정도는 커버가 되겠구나 싶은 그런 계산을 하고 가시는 게 나아요. 자, 그리고 아시아나 관련해 가지고 그 계속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얘네가 분리 매각을 할지 어떤 매각을 할지. 자, 근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여기서 나올 것 같아요. 국감에서 이번에 또 그 국감이 진행이 돼요. 국감 7일부터인가 진행되죠. 자, 근데 산은의 그분이 이제 오시죠. 그 회장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실 건데, 여기서 얘기할 거는, 자, 16일이네요. 16일에 실시되네요. 16일에 실시되니까 에어부산이나 아시아나 IDT 요때 크게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요. 분명히 산업은행 국간에서는 아시아나 항공에 비롯한 출자자 매각 및 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산에서 가져가려다가 말아가지고 지금 파토가 난 상태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계속 돈만 계속 들일 부을 거냐, 빨리빨리 정리를 하고 구조조정을 하든 정리를 해서 뭐 분리매각을 하든 네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볼 거예요, 분명히. 자, 그러면은 저는 당연히 분리매각 쪽으로 앞전부터 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분리매각 가능성을 계속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그 가능성을 여기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분리매각 시키고 그 돈으로 좀 아시아나를 좀 재물을 갖다 좀 건전하게 잘 만들어 가지고 좀만 구조조정해서 이쁘게 잘 포장한 다음에 곧 걔까지 매각을 시키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을까. 이건 추측입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일 정도가 좀 아시아나 IDT랑 에어부산 좀 봐줄만 하지 않을까. 그 전부터 좀 얘긴 나올 수도 있어요. 계속 기사들이 안 나오는 건 아니니까. 기사는 계속 나오는데, 근데 다 대부분이 추측성 발언이라는 게 좀 그렇죠. 자, 그리고 이거는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제가 관련 종목을, 바이오는 그렇게 잘 안 쳐다봐가지고 제가. 자, 모더나가 오늘 뭐 끝나고 나왔는데, 장 끝나고, 자, 코로나19 백신 고령자에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앞전에 고령자가 아니고 모더나가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그 소비주들 굉장히 많이 움직였었죠. 잠깐만, 이걸 말씀드리면서 왜 종목을 다 말씀을 안 드렸지 내가. 아시아나 이거 종목을 말씀드리고 갈게요. 뉴스 읽어드리는 이게 채널이 아닌데 뉴스 스토리를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자, IDT 같은 경우에도 오늘 그냥 꾸물꾸물 뭐 외국인 그냥 사고 팔고 뭐 의미도 없어요. 의미 없는 수량이에요. 그냥 거의 방생해 놓은 그런 자리죠. 자, 이런 자리에서는 약간 방생 시켜가지고 시간 조정이죠. 시간 조정인데 차분차분히 올라가면 아주 그림이 이뻐지죠.
그냥 뭐 크게 안 가도 돼요. 1% 내외로 막 천천히만 좀씩만 움직여도 그림 딱 만들어 놓고 뉴스 제대로 한번 터쳐줄 때 이제 슈팅 쏘는 그런 모습. 자, 에어부산도 지금 계속 양봉을 세우긴 합니다. 그리고 주가도 뭐 조금씩 올려가고 있어요. 뭐 굉장히 조금이죠. 뭐 20원씩 이렇게 올리니까 뭐 큰 의미도 없는데. 자, 얘는 누가 샀을까? 얘는 오늘 게일인 좀 가져갔는데 외국인 뭐 만주 던진 거는 솔직히 의미도 없고 앞전에 샀던 게 있기 때문에. 자, 외국인 이거 다 던지려면은 무조건 한번 슈팅 줄 거예요. 자, 윗꼬리를 다는 슈팅일지 아니면은 좀 제대로 된 뉴스로 해가지고 진짜로 쭉 밀어붙여서 위에 다 돌파시킬지. 자, 해서 이 두 종목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아나 본주가 좀 더 같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주보다는 뭐야 이거 못 봤는데 이거까지는 왜 이렇게 많이 샀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많이 샀는지. 어디서 나온 물량이야? 완전 더 개미인데? 맞아 이게? 코레랑 28. 오씨. 약간 좀 신기한. 이건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슈가 없었거든요. 이슈가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가나? 자, 우선은 해서 제가 보는 거는 분리매각을 갖다가 같이 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고 있고요. 자, 해서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 번 더 보고 내일 따로 내일 영상을 찍든 할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그 55세 미만인가? 18세에서 55세 사이에 이제 성인으로 해가지고, 자, 안정선하고 면역 원성을 갖다 확인을 했었어요. 자, 그때 40명으로 했었고, 근데 아니죠. 이번에 56세 이상 40명을 대상으로 고령자,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자, 안정성과 이제 같이 봤죠. 자, 원래는 안정성을 보는 건데 일상에서는. 자, 하면서 2회를 갖다 투약을 했고, 이상 반응은 경증이나 중등증 수준에서 머문 것으로 확인했어요. 그러면은 뭐 안전하다는 거죠. 그냥 쓸만하다. 자, 그리고 더불어 살핀 거예요. 이건 뭐 데이터 그냥 자기들만의 데이터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면역 원성에서는 4배 더 많이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했겠네요. 25짜리를 넣은 그룹이 있고 100짜리를 넣은 그룹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0짜리를 넣은 그룹에서 높은 결합과 중하 항체 반응을 유도한다는 점이 확인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 효과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이상 반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피로, 오한, 두통, 근육통 이런 주사 부위 통증인데, 이거는 웬만한 백신들은 다 있는 그런 반응이죠.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어서 안정성과 효과가 있었다고 하니 백신 내용은 진짜 계속 꾸준히 나올 거는 같아요. 곧. 자, 그러면은 소비주 어디 갔어? 우리 소비주. 자, 여행, 면세, 카지노, 항공이 없네. 항공까지 보시면은 이 정도면은 좀 소비주라고 저는 보고 있고, 자, 그 중에서 여행 관련주는 한 이렇게 3개, 매번 말씀드리는 거 모두 투어 이런 애들 한번 튀기 시작하면 얘네들은 백신이 나옵니다. 아니면은 백신이 이제 뭐 3상이 확인이 완전히 돼가지고 안전합니다, 우리 이제 맞을 수 있어요 라고 막 뜨면은 거의 날라갈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그게 언젠지 모르죠.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면 계속 들고 가는 거예요, 이거. 자, 그리고 뭐 하나투어 이런 애들도 지금 거의 바닥권이거든요. 진짜 다 바닥권이어서 이거는 뭐 딱히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노랑풍선을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었는데, 노랑풍선 자체가 이제 시총 자체가 791억 밖에 안 돼요. 자, 791억이고, 자, 앞전에 이렇게 돌파 못했던 자리들, 자, 못했던 이런 자리들, 자, 지금 돌파할까 말까 지금 막 꿈틀거리긴 하는데, 이런 게 한번 꿈틀거리다가 백신이 나왔습니다 하고 막 터지면은,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크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면세 쪽은 호텔신라하고 글로벌 텍스프리 그 정도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호텔신라가 원체 무거워서 글로벌 텍스프리도 근데 누가 좀 만져주는 그런 건 안 보여서, 또 얘는 외국인이 좀씩 사긴 하는데 뭐 그렇게 샀다고 하기도 좀 애매하네요. 호텔신라도 누가 그렇게 사는 건 없어요, 딱히. 네.
저는 차라리 그냥 여행만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카지노는 좀 네, 카지노를 빼고 항공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고 항공주들이랑 여행이랑 같이 그 정도 보시는 게 소비 쪽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제 터질지, 언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그런 종목이니까 뭐 비중을 그렇게 크게 태우실 필요도 없고,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잖아요.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백신이 나오는 데까지. 자, 해서 이거 말씀드렸고, 자, 그리고 2분기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막 삼성, LG 막 영업이익 잘 나왔다 막 하면서 3분기에는 되게 어려울 거다,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기사가 나와요. 지금도 분명히 4분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막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우선은 그거는 그때 가봐야지 디램 가격이나 이런 게 보여지거든요. 지금 뭐 나중에 뭐 떨어지니 뭐 이런 얘기 있는데 결국은 또 달라요. 자, 어쨌든 이번에 3분기는 곧 나와요. 언제야 이거? 3분기 실적 며칠지? 곧인데 며칠 안 남았는데. 일로 치면은 이거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이게 10월 이번 주인가 그쯤 될 거예요. 이번 주 것 같은데.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갖다가 뭐 굉장히 많이 찍는다고 해요. 또 얘기가 있고, 자,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뭐 사상 첫 3조 돌파를 갖다가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실적이 이런 식으로 큰 기업들이 앞서서 굉장히 잘 찍어주기 시작하면은 지수도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뭐 특별한 대외적인 이슈로 막 무너뜨리지만 않는다면, 어쩌면은 실적 시즌에 얘네들이 기폭제가 돼가지고 좀 얘네를 필두로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 막 많잖아요. 막 언택트였던 막 카카오, 네이버 막 되게 많아요. 쇼핑 뭐 등등 되게 큰 굴지 기업들이 있거든요. 현대차도 실적 좋다고 제가 얼추 봤는데, 웬만한 이런 기업들이 좋게 달려주면은 계속 갑니다. 얘네들이 지수를 이끌어 주겠죠. 자, 그래서 좀 3분기의 지수가 지금 약간 박스권 형태를 보이는데 지수를 한번 뚫어주지 않을까, 고점을 약간 그거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전에 제가 거의 2주 전인가 막 1, 2주 전에 말씀드린 게 거의 2주겠네요. 추석이 있었으니까. 그 언택트 관련해 가지고 이 용기들, 이 쓰레기를 갖다가 처분하는데 한계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자, 결국은 또 이야기 나왔어요. 그 언택트 추석에, 그리고 추석에 이제 막 선물 보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스티로폼이 산으로 쌓였다 뭐 이런 식으로 산으로 쌓였나봐요. 지금 그래서 처분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업체들도 처분하면 할수록 더 이거 막 사진 움직여. 처분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돈이 좀 적자를 본다 막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적자를 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뭔가 정부에서 방책을 내놓겠죠. 그러면서 오늘 그 환경부 장관이 코로나의 명절까지 겹쳐가지고 생활 쓰레기 너무 많다, 추석 폐기물 특별관리 대책, 평소처럼 수거하고 처리는 하되 그걸 갖다 어떻게 처리할지 막 해보자 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뭐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랐어가지고, 자, 폐기물 관련주 중에 그때 좀 잡아놨던 애들이 요 정도였었는데, 인선 ENT는 그 태풍 있을 때마다 폐기물 나와가지고 막 그런 내용으로 좀 인선 ENT 얘기를 드렸었죠. 근데 대략 오늘 거래 대금을 보면은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인선 ENT가 그냥 폐기물 대장인 거예요. 자, 거래 대금 그냥 터지죠. 저도 그냥 폐기물 하면 얘밖에 처음엔 안 떠오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면은 코엔텍 2등주. 자, 코엔텍 요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굳이 보면은. 자, 오늘 기관에 좀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연기금 좀 가져가고, 그 다음 코엔텍은 개미랑 기관, 뭐 개미 얼마 안 샀네요. 자, 기관. 근데 저는 굳이 간다면은 어차피 지금 뭐 많이 간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식으로 2평 지금 맞고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죠. 자, 2평 맞고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이거는 한 번쯤 돌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거기에 좀 추가로 뉴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거는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아요. 자, 세력이 커지면이에요. 가을 태풍 찬홈이라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가 세력이 커지면 한반도까지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여기서부터 막 쭉 올라오는데 얘가 막 세력이 커져 동그라미가 막 이따만 했다 해지면은 한반도도 영향을 주겠다 라는 얘기죠. 자, 날짜를 보면은 어디야,
10월 5일이잖아요. 지금이 쭉쭉쭉 와서 여기까지 와야지 10월 10일이거든요. 한 여기까지 왔을 때 한반도에 영향을 줄지를 알 수 있겠죠. 좀 더 얘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얘까지 온다면은 폐기물 관련주들 한 번은 더 슈팅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 다 설명드렸지. 자, 그리고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국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늘질 않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100명 미만이죠. 심리적 숫자인 그 숫자 100이라는 게 있잖아요. 세 자리냐 두 자리냐. 근데 지금 계속 국내에서는 뭐 73, 60몇, 70몇, 60몇, 70몇 지금 요러고 있어요. 이러다가 한번 떨어지면은 뭐 코로나 관련주들은 좀 약세를 보이겠죠. 치료제야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트럼프가 그렇게 돼서 치료제가 오늘 좀 잘 달리는 그런 모습은 있었죠. 자,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전 봅니다. 자, 인선이 NT가 아니고, 자, 뭘 설명하려고 했지?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겁주는 내용은 있어요. 근데 뭐 딱히 미증시 뭐 선물 이런 걸 확인했을 때 그런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뉴욕시 일부 코로나 재봉쇄 검토하나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신규 확진자가 4.9만 명으로 늘었대요. 뭐 등교를 막을 수도 있대요. 등교 우리도 막고 있죠 어차피.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하고 있는 게 일부 지역 학교, 자, 비필수 영업장 폐쇄, 뭐 대부분 비슷해요. 그리고 6인 이상 모임 금지,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죠. 뭐 최고 경계지역으로 그냥 지정, 뭐 딱히 엄청난 건 없어요. 그래서 전 세계를 확인해 보면은 전 세계도 뭐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냥 거의 그대로 쭉 가는 그런 모습이죠. 놓고 봐도 웬만해서 그냥 가던 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뉴스에는 굳이 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코로나 관련주를 굳이 막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자, 그리고 실적 시즌이면은 얘는 또 볼 수가 있어요. 진단키트 애들 중에서 오, 얘 많이 올랐네 오늘. 뭐 떴었나 또? 제가 바이오는 잘 지켜보질 않아서. 자, 우선은 얼추 약간 돌파를 하면서 끝났네요. 시젠까지는 볼 수는 있어요. 시젠은 그래도 좀 보는데 나머지는 그렇게까지 지켜보진 않거든요. 제가 좀 잘. 자, 우선은 실적이 나온다면은 당연히 시젠이 잘 나올 것 같고, 오늘 많이 가져갔네요.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입질 한번 주고서. 자, 해서 얘는 가게 된다면은 앞전에 이런 자리 한번 찔러준 이런 자리는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요. 자, 지금은 여긴데, 자, 이거 돌파하면은 바로 30만원 다시 한번 테스트 할 거예요. 30만원 가냐 안 가냐. 그러고 이거랑 똑같은 자리 맞고서 쌍봉이냐 아니냐를 이제 테스트 하겠죠. 아마도 저걸 돌파하는 자리가 얘네가 실적이 언제 나오지? 얘네가 늦게 나오는 걸로 아는데. 우선은 이런 식으로 남의 거 들어가서 보면은 나와요. 그냥 14일? 되게 빨리 하는구나. 다음주 14일이네요 금방 갈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주 정도면 한번 우선은 30만원 테스트하고, 앞전에 요 자리 한번 테스트 더 할 것 같아요. 31만 얼마인데, 이게 31만 얼마야. 네, 31만 한 5천원 전에 30만 2, 3천원 되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한번 테스트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을 깠을 때는 당연히 또 재료 소멸 느낌으로 당연히 한번 빠지겠죠. 그래서 실적 괜찮아 보이는 애들은 좀 미리 들어갈 만 하다고 전 봐요. 오늘 뉴스 떴으니까. 자, 사상 최대면은 당연히 더 가야 되겠죠. LG전자도 아마도 삼성이 먼저 발표하고 LG가 발표하나, 같이 발표하나? 우선은 이런 자리 주봉으로 봤을 때 앞전에 이런 자리들 지금 돌파 제대로 시켜놨죠. 돌파 시켜서 지금 위에서 놀기 때문에 한 번 더 크게 볼 수는 있어 보여요. LG전자 막 그 원체 커서 어우씨 너무 거의 9만원 10만원 테스트를 할 수 있겠네요. 이 정도 보인다. 96,000원 정도. 자,
앞전에 이런 식으로 있었던, 얘는 이제 쌍봉 맞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자, 이런 자리들, 지지했던 자리를 돌파를 하는지 보고 여기도 돌파를 한다면은 10만원도 충분히 넘을 수 있다고 좀 봐요. 우선은 코로나 시기에 실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죠. 지금 코로나 자체 때문에 실적이 예를 들어 100개가 잘 나오는 그런 시기였어요. 매년 100개고 뭐 한 10개가 이제 망하는 그랬는데, 그럼 110개잖아요. 자, 지금 상황은 뭐냐면은 30개가 잘 되고 80개가 실적이 안 좋은 케이스예요. 자, 그럼 이 30개가 당연히 돋보일 수밖에 없어요. 실적이 잘 나온다면. 자, 그렇게 좀 보시면서 실적 괜찮다는 그런 뉴스나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서 그 실적 때문에 뭔가 그 목표 주가를 갖다 올린다, 이런 걸 보시면은 한 번쯤은 좀 짧게, 근데 실적 나오면은 바로 나온다는 생각으로. 삼성전자도 이번에 잘 나온다면 제가 봤을 때 당연히 돌파할 거라고 봐요, 앞전 거. 근데 얘는 원체 지수를 같이 끌고 다니기 때문에 너무 무겁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뭐 따로 말씀드릴 게 있나? 특별한 게 그게 있었나 오늘? 잠시만요. 저도 퇴근해가지고 바로 이걸 보다 보니까 일 전인데 어젠데. 우선은 오염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지 좀 보시고서 오염수 하게 되면은 좀 볼 수 있는 게, 저는 CJ 시푸드 쪽 이런 애들 좀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는데, 얘가 왜 갔는지는 좀 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얘를 따로 보진 않았어 가지고. 자, 그러고 뭐 특별해 보이는 거는 딱히 안 보여요. 뭐 폼페이도 안 오고 왕이도 안 오는 걸로 지금 거의 돼 있죠. 그래서 걔네들도 볼 건 별로 없고, 그 IPO 관련해 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지금같이 들어올랐던 한세에스 홀딩이 좀 가좋네요, 오히려. 자, 그러니까 이제 좀 가벼운 애들 위주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긴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한국 금융지주랑 우선주랑 이제 본주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 좀 움직임이 좀 더디고, 얘네들은 좀 가볍다 보니 좀 그래도 앞서서 잘 가는 모습이네요. 같은 시기에 갔을 거예요, 어차피 분봉 봐도. 얘는 그냥 바닥부터 쭉 올렸네. 예스는 따라가는 모습이고, 우선주도 좀 따라가는 모습이었고, 뭐 시간에는 오히려 얘네들이 들어와서 좀 더 양호하긴 한데, 얘네들은 저는 3분기 실적이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랑 비교하면 안 돼요. 기사를 보게 되면은 2분기에 얼마 했는데 3분기에 얼마 했다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몇 %다 이렇게 나오는데, 절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3분기는 전년도 동기 대비 3분기랑 비교를 하는 게 정확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각 시즌별로 겨울이 되면은 아니면은 4분기가 되면은 증권시장이 당연히 약간 추락하는 경향이 되게 많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안 몰려요. 브로커리지도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원래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하는데, 약간 지금 이렇게 비교하면서 굉장히 하락할 거라는 그런 막 뉘앙스를 뿜는 그런 기사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 영상 마무리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